전 세계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성승환 장보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정상회의 2세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2세션은 리트입니다. 이 용어가 어려우실 텐데요. 네. 이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하는 정상회의 형식입니다. 네. 이 주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입니다. 이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인 AI 기술 발전, 또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채택됐습니다. 이 아태 지역 국가들이 비슷한 현실적 과제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모색해 보는 건데요. 네. 이 세션 후반부에는 1년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 또 AI 인구 구조와 관련된 2건의 성과 문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 이 세션 시작하면서 이제 개회사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들 좀 담겼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역량에 집중하면서 이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 양성,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술 혁신이나 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 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설립 추진하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도 AI 정책 교류와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영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또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이펙 차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 세션을 끝으로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를 하게 된다고요? 네, 에이펙 차기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의장직을 공식 인계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실은 인계식을 마치고도 에이펙 주요 올해 성과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적 무역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출국을 해서 이 자리에는 없었는데요. 이 시 주석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감안하면 다음 에이펙에서도 이 중국은 아태 지역의 공동체적 활동을 크게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인계식 이후에는 이 정상들 간의 기념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 끝으로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어제 첫 대면은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제 어떤 겁니까? 네, 대통령실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를 어제 예고했습니다. 이 민생 문제 해결을 주제로 채택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협의를 봤다는 겁니다. 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안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풀어내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이 한때 한중 관계는 정치와 경제 모두 긴밀히 협력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의 삼각 공조가 강화되고 남중국해 발언 등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향후 5년간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 첫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방미 때 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그 안미 경중 태도를 이제는 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제를 놓고 이 한쪽으로 쏠리는 태도만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빅2 사이의 균형 외교 중요성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이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안미 경중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정립 여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서비스나 투자와 관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가속화나 네.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 해제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데 대해 한미는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곧장 발표했는데요. 시 주석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해 견제하는 입장을 직접 표명할지가 주목됩니다. 우리로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도 지정학적 위치나 또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나 중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에서 열린 북중회담 결과에선 비핵화 언급이 빠졌는데요. 네. 이 중국은 앞선 4차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선 형식적으로라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었던 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협의했다는 우리 발표에 대해서 이 개꿈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에 관해 북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세계인의 기억에 경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진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